잠시 당신이 시간, 에너지, 마음 등 모든 것을 주는 관계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마치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배경처럼 무관심해 보입니다. 칼 융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부족함의 에너지를 투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에너지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망이나 극적인 감정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신으로 물러나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윤근 공유된 인간 경험의 광활한 바다인 집단 무의식이 에너지 변화에 반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무의식은 이 상실을 무시할 수 없는 메아리로 인식합니다. 고요한 호수를 상상해 보세요. 돌을 던지면 물이 움직이지만 멈추면 잔물결이 멈추고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부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존재하고 찾고 주장하고 간청하는 한 상대방은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호수는 고요해지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사랑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 사랑은 감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라지면 그 운명은 바뀌고 상대방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복수나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자아가 아닌 진정성에서 행동할 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차단하거나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행위이며 융은 이 과정을 가장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우주와 잠재의식에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는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칼 융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길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신의 진실을 찾는 영혼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무의식의 힘. 칼 융은 평생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습니다. 누군가를 스토킹할 때 무의식은 어린 시절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느꼈던 기억에서 비롯된 학습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 순환을 끊습니다. 윤근 이러한 행위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방법이며 치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극장에 비유해보세요. 스토킹하는 동안 당신은 과거의 경험으로 쓰인 오래된 대본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줄 때 당신은 감독이 되어 새로운 주인공, 즉 당신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년간 파트너 마르코스의 관심을 얻으려 했던 로라는 자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답장이 없는 메시지, 취소된 계획은 모두 그녀의 자존감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칼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르코스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라는 자신의 열정인 글쓰기와 요가의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그녀의 에너지는 바뀌었습니다. 마르코스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성취에서 인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이전에는 무관심해 보였던 마르코스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로라는 놓아주었고 새롭게 찾은 자기의 진동은 자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투사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추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상대방의 무의식은 그것을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날 때 당신은 풍요로움을 투사하고 이는 타인에게서 영웅 원형, 즉 가치 있는 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정신의 한 부분을 일깨웁니다. 당신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 진정성에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깊은 곳에서 진실과 연결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느낀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칼 융은 이러한 믿음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지금의 나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잠재의식의 그림자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든 누군가의 메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믿음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그 믿음을 놓아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칼 융의 작업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워서 숨기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불안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그 예입니다. 누군가를 쫓을 때 당신의 그림자는 나는 선택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자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만 가장 완전한 자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림자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두렵거나 궁핍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내면에 다가가 보세요.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돌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칼 융은 그림자와의 대화가 무의식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고 어떤 느낌인지 주에 깊게 들어보세요. 안도감이나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모든 단어가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 행동은 비록 단순하지만 당신이 억눌러 왔던 것에 목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너지, 즉 윤기 리비도라고 부른 것은 정신의 생명력입니다. 쫓다 보면 리비도를 외부적인 것에 쏟아부어 자신을 위한 에너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그 에너지는 성장을 향해 재분배됩니다. 꿈, 열정, 내면의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러한 재분배를 심리적 연금술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힘으로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 어쩌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영감을 주는 누군가와 소통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융이 진정한 본질이라고 묘사했던 자아의 불꽃, 정신의 중심입니다. 국어를 멈추면 그 불꽃이 자라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빛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진정성이 우리 모두가 의미를 찾는 공간인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린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등대에 비유해 보세요. 당신이 쫓을 때 그 빛은 다른 누군가를 가리키고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의 길은 비춰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니 부담 없이 구독하세요. 이제 칼 융 심리학의 핵심 요소인 원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중 하나는 연인 원형으로 감정적 연결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랑을 쫓다 보면 이 원형의 불균형적인 버전에 갇혀 자신 밖에서 사랑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을 놓아주면 더 높은 버전, 즉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이 활성화됩니다. 융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캔버스로 그리고 당신이 예술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남들이 좋아할 초상화가 아니라 걸작을 그리라고 권합니다. 쫓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수수께끼가 됩니다. 게임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확신이 부족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내면에서 살아가는 현자의 원형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는데 어떤 색을 사용할 것인가요? 어떤 감정, 어떤 꿈, 어떤 자유를 담을 것인가요? 인내심이 핵심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일깨워줍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두려움이 여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입니다.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이 두려운가? 안전함을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융에게 영감을 받은 이 내면의 대화는 여전히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상징주의입니다. 칼 융은 상징을 무의식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놓아주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펜던트, 당신의 평화를 기리기 위해 켜는 촛불 또는 풍요처럼 만트라처럼 외우는 단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징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나는 내 힘을 선택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융은 이러한 상징적 의식이 당신의 의도를 무의식에 고정시켜 변화를 더욱 깊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근 꿈이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 즉 우리 정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놓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유 놓아주기 또는 어쩌면 힘겨움의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꿈 일기를 쓰고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강에 대한 꿈은 당신이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윤근 무의식과의 이러한 대화가 정신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통합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동체입니다. 융근 개성화가 개인적인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진정한 관계의 중요성 또한 인지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쟁하거나 구걸하기보다는 자신이 최고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친구나 멘토를 찾으세요. 자신의 돌파구, 의심, 그리고 승리를 공유하세요. 칼 융은 이러한 관계가 집단 무의식을 반영하며 진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윤기 강조한 것 중 하나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더 큰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의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고 치유가 필요한 상처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러한 교훈이 개성화, 즉 가장 완전한 자아가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받아들이세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순간들을 적어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심오한 주제는 동시성입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놓아주기 시작하면 동시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딱 맞는 순간에 발견한 책,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듯한 대화 또는 영감을 주는 만남 등이 있습니다. 윤근, 이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자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적고 성찰해 보세요. 우주는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동시성은 놓아주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윤근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당신을 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어쩌면 실망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거절이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잠재의식에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균형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내면에 지닌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놓아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에너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직관과 온화함의 에너지인 아니마는 과정을 신뢰하고 강요하지 않고 흘러가도록 도와줍니다. 행동과 결단력의 에너지인 아니무스는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한 균형을 연습하세요. 어느 날은 판단하지 않고 감정을 적어보고 다른 날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호한 결정을 내려보세요. 윤군 이러한 균형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시간. 윤군 정신에서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공존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상처, 예를 들어 부족함 같은 감정이 현재에 존재하며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지금 바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은 자신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오늘 무언가를 하세요. 나는 구걸하지 않고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확언을 적어보세요. 잠재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반복하세요. 윤근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누적되어 정신을 재건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진정성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쫓는 것을 멈추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끌어당기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창의성. 융은 창의성을 무의식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쫓다 보면 창조적인 에너지가 걱정으로 고갈됩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그 에너지를 해방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림, 시, 새로운 일상처럼요. 이번 주에는 창의적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러한 행동이 일종의 자기 대화이며 기쁨으로 치유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용서입니다. 칼 융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그의 생각은 원망을 놓아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가해진 일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편지를 쓰되 보내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한 후 그 편지는 태우거나 보관하세요. 융에게 영감을 받은 이 행동은 정체된 에너지를 방출하여 무의식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좋은 자신감은 필수적입니다. 칼 융은 자신감이란 자신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놓아줄 때 비록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도 더 나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단계부터 자신감을 실천하세요. 원하지 않는 것에는 거절하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시간을 투자하고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 등입니다. 융은 이러한 행동들이 당신의 본질과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융은 자연을 집단, 무의식의 반영이자 치유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고 나무를 만지고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잠재의식이 안정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융은 이러한 연결이 에너지를 정렬하고 자기의 진동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은 이야기가 삶의 혼돈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쫓던 당신은 누구였나요? 스스로를 선택할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지 적어보세요. 어떤 삶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이야기는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묻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끌어당기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자기 관찰, 칼 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걱정이나 욕구를 느낄 때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과 함께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가? 예를 들어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이 두렵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위로를 요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민을 담아 나는 여기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윤근 이러한 내면의 대화가
자신과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의도의 힘입니다. 윤근 의식적인 의도가 무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놓아주기로 결정할 때 명확한 의도를 정하세요. 나는 외부의 인정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합니다. 이 의도를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볼 때마다 자신의 의지를 되새기세요. 융은 이러한 연습이 목표를 정신에 깊이 새겨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 융은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놓아줄 때 마치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취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취약함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검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윤근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곳에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초월입니다. 윤근 상처를 놓아버림으로써 더 큰 무언가, 즉 우리 자신, 즉 우리 정신의 중심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놓아버림은 단순히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한 삶을 향해 자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찰, 내가 쫓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모습에 내가 나타날까요? 융은 이 질문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이끈다고 말합니다. 큰 행동을 취하세요. 칼 융은 개성화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깨워줍니다. 놓아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세요. 필요해 의해 보내려던 문자를 삭제하거나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1시간 동안 하세요. 윤근 이러한 행동들이 자아를 통합하고 내면의 힘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몸과의 연결입니다. 윤근 몸을 무의식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할 때 몸은 긴장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놓아줄 때 몸은 이완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세요. 원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인가요?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 어떤 느낌인가요? 윤근 이러한 연결이 마음과 에너지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인간의 심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손실 남자가 당신을 잃어버린다고 느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한다면 곧 만나요.